일을 마친 아가씨가 퇴근을 합니다. 이런, 길에서 강도들을 만났습니다. 목격자가 있군요. 다행히 여자는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쫓아오는 강도들을 피해 달리다가 다행히 경찰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다음날 사건 현장. 목격자의 제보로 강도들이 잡혔지만 범행을 부인합니다.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 백발의 형사. 처참하게 죽은 피해자. 아무래도 그 양아치들 짓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경찰이 진짜 한 거냐면서 안 믿는 동료. 피해자에게 안타까움을 느끼는 참 경찰. 늦은 밤 차 안. 커플은 유죄야. 그 경찰은 또다시 범행을 저지릅니다. 긴급 회의가 열리고 담당 형사는 진짜 경찰관들을 조사해야 된다고 국장에게 얘기합니다. 목격자의 증언대로 조사 대상을 특정합니다. 근데 경찰국장은 일이 커지길 원치 않습니다. 경찰의 명예가 달렸으니까요.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 같네요. 형사의 예상대로 또다시 범행이 일어납니다. 경찰 내부에서 덮으려고 하자 형사는 다이렉트로 기자에게 제보하고 일을 크게 만들어버립니다. 더 이상의 희생자를 막기 위해서. 자료를 넘겨주고 곧이어 뉴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불신. 경찰이 와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뉴스를 듣고 너무 무서운 시민들은 자기 방어를 합니다. 엉뚱한 경찰이 죽고 마는 사고. 정말 골 때리는 상황으로 흘러갑니다. 이 살인 경찰이 잡히지 않는 이유는 내부에서 정보가 흘러나가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내부에 첩자가 있거나 혹은 진짜 내부에 있는 경찰이거나. 한 경찰관이 야간 근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걱정이 되나 본데 요새 터지는 사건 말고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부 사이가 좀 많이 안 좋아 보이네요. 여자는 남편을 의심하고 있군요. 남자가 나가고 전화가 오는데 남편이 살인마라면서 자꾸 전화가 옵니다. 부인을 안 되겠는지 결국 직접 나서네요. 남편을 미행합니다. 근데 경찰서가 아니라 모텔로 향하는 남편. 안으로 들어가자 제복들이 보이고 차라리 살인마인 게 나았을지도 모르겠네요. 이 여자는 동료 경찰. 시끄러 쓰레기야. 여자는 처참한 마음으로 그곳을 나오고 쓰레기. 이런. 다음날 부인은 시체로 발견됩니다. 범인이 남편인 걸까 아니면 연기인 걸까? 부인은 계속 의심해 오고 있었네요. 모든 증거가 너무 불리합니다. 결백을 증명하려면 바람핀 동료를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건 싫은가 보네요. 착한 척하는 쓰레기. 백발 형사님은 능수능란하게 바람핀 상대를 알아냅니다. 이 여자가 아까 그 바람핀 여자 경찰. 잠복 근무 중인데요. 진짜 살인범이 와버렸네요. 위험했지만 반격하고. 이 범인은 왜 총을 맞고도 멀쩡한 걸까? 방탄조끼를 입었는지. 범인은 도망치고 몸을 좀 추스립니다. 쓰레기의 A는 중요 증인이라 일단 보호하고 봅니다. 아까 그 와이프에게 걸려왔던 전화도 계획의 일부였다는 거네요. 이 여자를 습격하러 온 것도 계획이었는데 거기서 잠복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경찰이었고 사무 업무를 보는 놀란드라는 다리가 불편한 여자. 야근 중이었군요. 노련한 형사는 오늘 당했던 여자 얘기를 꺼내면서 반응을 살핍니다. 아는 사이냐며. 역시 리액션이 심상치 않고 그녀를 미행해보기로 합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보는 믿음직스러운 캐릭터예요. 그녀가 도착한 곳에는 살인 경찰이 있네요. 수사가 옳았어요. 그녀가 계속 정보를 주는 거였고 그의 최종 목표는 시장과 경찰국장이었습니다. 여자는 의미 없는 무고한 살인을 멈추라고 권합니다. 남자의 손엔 상처가 있네요. 완벽할 줄 알았던 주인공도 잠입 중 우당탕 법칙은 피해가지 못하네요.
위기는 넘겼어요, 다행히. 이제 범인의 정체는 알았고 조사를 다시 시작하는 형사. 그는 코델이라는 레전드 경찰이었습니다. 아주 폭력적인 성향이긴 했지만 검거율이 좋았고 마피아든 뭐든 범죄 세력들에게도 쫄지 않고 막 파고드는 여포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범죄 조직과 결탁했던 경찰 윗선과 시장이 그를 불편해하다가 그의 폭력 성향을 트집잡아서 범죄자들이 요굴대는 곳에 수감시켰고 계획대로 그에게 이를 갈던 범죄자들에게 살해당하고 말았다는 사연. 중요한 건 그는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가 구속되자 비관해서 투신을 했었고 다리를 크게 다쳐 불구가 되었다. 수수께끼는 모두 풀렸네요. 늦은 밤의 부두. 코델이 지난날 당한 것을 회상하며 복수심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끔찍한 짓을 당했었네요. 코델의 계획대로 누명을 쓰고 수감되어 있는 이 남자. 형사와 여친이 정보 공유를 하러 들렀습니다. 형사는 코델 여친의 사무실로 다시 들렀고 살인광 경찰 사건의 정보를 열람하는 걸 확인합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가 이제 없어진 데에 망연자실한 살인마의 여친. 경찰서에 그가 나타났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난장판이 된 틈에 쓰레기 커플은 탈옥을 하고 백발 형사님은 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었던 형사님이 그만. 잠시 후 이 장소에 오게 된 그 남자. 또 누명을 쓰고 마는군요. 일은 계속 꼬이고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날 조사를 계속하는 이 커플. 코델의 마지막을 확인하러 교도소에 들렀습니다. 탈옥한 게 걸렸네요. 근데 이 담당 의사는 범인이 코델인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당시 코델은 숨이 붙어 있었고 CPR로 살려냈습니다. 손은 왜 바꿔? 훌륭한 형사였고 치료해서 다시 수감돼봤자 살해당할 게 뻔했기 때문에 여친 형사에게 인도했고 가짜로 장례식이 치러졌다는 거죠. 하지만 머리를 크게 다쳐 뇌사 상태였고 그 코델이 살아서 돌아다닐 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정돼 있던 뉴욕시의 축제가 불안 속에서 개최됩니다. 이 커플은 사건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코델의 살인을 방지하고자 미리 시장과 경찰국장에게 알려주려는 거죠. 이렇게 주인공들한테 정이 안 가는 건 또 처음이네. 아무튼 여주인공은 국장에게 위험을 알리지만 백발 형사님이 남긴 메시지가 발목을 잡고 맙니다. 아, 그 여자가 아니라고. 결국 무시당한 채 행사장으로 떠납니다. 아이고. 마무리 후에 코델은 여주인공을 쫓아옵니다. 창밖으로 도망치는 여자. 벗어나긴 했지만 남자 주인공이 잡히고 마네요. 쓰레기. 근데 이런, 코델이 차를 뺏어버립니다. 어딘가로 출발하고 여친이 뒤를 쫓네요. 근데 코델은 왜 쓰레기한테 집착하는 걸까요? 자기 최종 목표가 시장 아니었나? 자기 은신처인 부두로 왔습니다. 여친 도착. 여기 정상인이 한 명 더 있네요. 당연히 지원 요청해야죠. 그걸 푸시한다고? 이것은 탈출인가 아닌가. 섬뜩한 코델의 얼굴. 한마디도 대사가 없어서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정상인 경찰이 당하고 어림없죠. 잘한다 코델. 지원 병력이 오고 있습니다. 코델 도망가. 운전자 방해하지 마라. 으악! 부둣가에서 결국 바다로 빠지고 맙니다.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되는 건지. 차를 다시 건져 올리고 운전석 안에 죽어있는 코델이 있겠냐? 부둣가 밑에서 힘겨워하는 누군가의 손. 1988년작 매니아캅. 국내 제목 엽살경찰입니다. 이후에 3편까지 시리즈로 나와있네요. 나름대로 잘 짜여진 수작이었습니다. 또 올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